안녕하세요. 디너자유 아빠입니다. 오늘은 SQL을 사용해서 부동산 데이터를 좀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 강남구의 부동산 데이터, 아파트와 빌라 매매 데이터를 SQL 작업부터 시작해서 엑셀로 간단히 분석해 보는 작업을 할 건데요. 초보분들에게 혹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냥 제가 하는 스타일대로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는지 그런 영상을 한번 녹화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업할 일단 테이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apt 언더바 리스트라는 테이블, 제가 영상에 주로 많이 올렸던 이제 테이블이죠. 레이아웃을 보면 이렇게 이 apt 언더바 리스트 테이블은 아파트가 매매된 내역들이 다 들어가 있는 테이블이고, 이게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 오픈 API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다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API를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매매가 된 금액, 이게 만원 단위로 이제 제가 여기 넣어놔서 2억 1700이고요. 이거는 con 언더바 이어는 건축된 연도를 얘기합니다. 1993년도에 건축된 아파트고, 2006년 2월 컬럼은 이게 거래가 된 연도고요. 2006년도에 이제 거래가 된 아파트 매매건이고, 이제 동 같은 경우는 거래가 된 동, 이제 수서동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파트 이름, 까치마을이고, 먼스는 2월 달에 거래가 됐고, 데이는 1일 날 거래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용 면적, 공급 면적이 아니라 전용 면적이 39.6 제곱미터고, 그리고 이게 이건 집원 주소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서동 746번지 주소에 있는 까치마을 아파트이고, 이 에어리아 언더바 CD라는 거는 지역 코드입니다. 그래서 지역 코드 테이블도 따로 있는데요. 그 지역 코드 테이블을 연결해서 보면, 여기는 이제 동까지만 나와 있는데 어떤 시에 어떤 구에 있는 지역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어는 층수를 나타내는 컬럼인데, 이제 7층을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는 마이그레이트 워크데이트는 제가 이제 데이터 작업을 했던 API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끌고 온 시점을 그냥 기록을 남겨 놓은 거라 비즈니스 의미는 크게 없고요. 그래서 이 apt 언더바 리스트 테이블과, 그리고 지금 아까 좀 전에 제가 에어리아 언더바 cd 코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에어리아 언더바 cd라는 테이블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샘플 데이터를 보면 지금 이 코드별로 어떤 시, 어떤 구인지 그런 정보를 담고 있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시구까지 보고 싶을 때는 이 에어리어 CD로 활용하면은 정보를 알 수 있고요. 이제 조인문을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apt 언더바 리스트 테이블과, 그리고 테이블 하나 더 볼 건데, 빌라 언더바 리스트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빌라 언더바 리스트라는 테이블은 이제 여기는 다세대 주택의 거래 내역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컬럼 내역 레이아웃은 비슷해요. 프라이스, 커니어 쭉 해가지고 레이아웃은 거의 비슷하고요. 요 두 개 테이블을 활용해서 쿼리도 짜보고, 이제 엑셀로 가서 데이터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apt 언더바 리스트 테이블의 데이터를 좀 쿼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는 일단 큰 데이터를 먼저 보는 걸 좋아하고요. 일단 먼저 카운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 apt 언더바 리스트에
저희가 강남구 데이터만 볼 건데, 강남구 데이터의 그 에어리아 CD는 11680이어서 제가 요거는 미리 여기에다가 메모를 해놨고요. 그래서 강남구의 매매 데이터가 총 74,000건이 있는데, 기간을 알아보고자 한다면 뭐 일단 연도가 언제부터 있는지, 그리고 언제가 최근 데이터인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06년도가 가장 오래된 데이터고요. 그리고 2021년도가 최근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데이터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74,000건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연도별로 카운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어와 그룹바이 문을 활용해서 실행을 해보면 2006년도부터 쭉 연도별로 그 강남구에 거래된 아파트 매매 건수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컨트롤 A 누르시면 이렇게 전체 복사가 되는데요. 그리고 오른쪽 클릭을 눌러서 격자행 보내기, 이거를 누르시면 여러가지 메뉴가 있는데, 클립보드로 복사, 그리고 엑셀, CSV, 그리고 여기에 옵션 열 이름 포함,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요 결과 그 내용이 클립보드에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엑셀에 붙여 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엑셀로 한번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한번 이 데이터를 옮겨 볼게요. 그러면 이어와 아파트 매매 건수, 이렇게 해서 일단 차트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데이터를 선택하고 차트를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연도별로 매매 건수가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그 눈에 좀 안 들어오는데,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면은 뭐 어떤 연도에 거래가 많았고 어떤 연도에 거래가 줄어들었고 뭐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죠.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 그 2021년이 다 지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로는 조금 모자란 수치일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이렇게 거래가 많았던 뭐 2009년도, 그리고 2012년도부터 이렇게 거래량이 또 많이 늘었죠. 그래서 15년도부터 뭐 17년도까지는 거래량이 상당히 많다가 18년도부터 또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아파트에 대한 매매건도 한번 봤고요. 뭐 사실 이런 데이터를 볼 때 그냥 수치만 봐서는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그 도메인 지식이 많이 있어야 돼요. 뭐 도메인 지식이라고 하면 지금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부동산 데이터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그 뭐 지식이 많이 있어야 이런 걸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왜 이렇게 올랐는지, 그러니까 뭐 어떤 정책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어떤 부동산과 관련된 어떤 그 뭐 이슈들이 뭐 있다든지, 그런 것을 알 때 해석을 정확히 할 수 있고요. 이거는 뭐 어떤 데이터든 마찬가지고요. 자기 회사의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그 회사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해석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뭐 이런 뭐 과거에 뭐 이런 뭐 거래량이 적었던 것이나 뭐 많았던 거에 대해서 아직 뭐 저도 스터디를 하는 단계고요. 그냥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 부동산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아파트 매매 건수를 비교해 봤는데요. 빌라 매매 건수도 한번 같은 형식으로 해서 확인을 해 볼게요. 쿼리에서 그냥 테이블명만 바꿔주고 이렇게 또 결과를 복사해서 엑셀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빌라 매매 건수. 이 아파트 매매 건수와 빌라 매매 건수를 좀 같이 보려면 이거를 이렇게 데이터를 옮기고 여기 더블 클릭을 눌러 보시면 이제 설정에 데이터 범위 지정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 지금 A부터 이제 B17까지 이렇게 돼 있던 거를 A에서 C17까지 이렇게 수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계열이 추가 빌라 매매 건수를 이제 추가해서 보면 데이터가 조금 같이 볼 수 있죠. 물론 지금 이게 건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 아래석에 놓이지만 전반적으로 어쨌든 아파트 매매 건수가 빌라보다는 많았었고요. 그런데 아파트 매매 건수가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죠. 뭐 지금 2,300건, 뭐 올해는 1,300건으로 요 차이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아파트 값이 비싸서 상대적으로 이거를 많이 사기가 좀 어렵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데이터만 보기보다 다른 데이터랑 결합해 가지고 보면은 조금 뭐 현상에 대해서 더 파악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뭐 또 이렇게 차트를 같이 엮어서 보면 좋고요. 그러면은 뭐 동별로도 한번 볼까요? 처음에 이제 데이터를 볼 때 저는 좀 큰 단위로 보다가 거기서 하나씩 드릴 다운 해서 보는 걸 좀 선호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전체 아파트 매매 건수가 뭐 74,000건이었는데 이게 뭐 또 이렇게 연도별로 봤을 때 뭐 요런 정도의 데이터가 나오고 연도별 평균 데이터를 또 한번 얼마나 거래되는지 한번 볼까요? 평균적으로 이제 거래된 데이터가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연평균 뭐 한 4,650건 정도고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1,139건 정도네요. 거의 뭐 한 4배 정도로 아파트 매매 건수가 강남구에서는 연평균 많다. 2006년도부터 뭐 2021년도까지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은 평균 지금 매매 건수에 대해서 봤는데 매매 금액과 매매 사이즈도 한번 볼게요. 평균 매매 건수고 요거는 연평균 그리고 여기는 연평균 평균 매매 금액 연평균이 여기 들어갔으니까 사이즈 이렇게 해서 볼게요. 일단 지금 건수는 구해놨는데 뭐 매매 금액이나 사이즈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지금 없으니까 그거를 또 다시 쿼리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vg 함수를 통해서 평균 매매 금액을 구하고 그리고 평균 사이즈도 한번 구해볼게요. 뭐 그냥 평균 층수도 한번 볼까요? 뭐 어떤 층이 한 중간 평균으로 봤을 때 그냥 재미로 층수는 뭐 얼마 정도가 되는지 평균. 네, 지금 요거는 빌라에 대한 데이터인데 빌라에 대한 데이터를 먼저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 넣어 볼게요. 요거는 빌라 A 데이터고 요거는 매매 건수, 요거는 평균 매매 건수, 요거는 평균 사이즈, 요거는 평균 층수. 뭐 평균 층수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2층이 나오네요. 뭐 아무래도 빌라 쪽은 낮겠죠? 빌라 층수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는 뭐 이거보다 높게 나올 것 같고요. 아파트도 한번 볼까요? 아파트 A 또 평균 매매 건수 그리고 매매 금액 사이즈 층수까지 평균 한번 내볼게요.
결과를 저장해서 아파트도 여기에 한번 데이터를 붙여놓고, 그리고 이건 이제 좀 초보분들에게 도움되라고 제가 지금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스프레드 시트에서 이런 데이터를 보실 때 지금 여기가 이제 데이터 영역이고 여기는 그 항목을 나타내는 그 컬럼들이잖아요. 여기에서 보기에 가셔가지고 고정, 그리고 현재 행까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게 데이터가 많이 내려가거나 그럴 때도 여기 항목들은 고정돼서 볼 수 있어서, 그리고 주요 지표들은 여기 위쪽에다가 표시해서 계속 자주 봐야 되는 게 있다면 이렇게 틀 고정 활용하시면 분석하기 용이하십니다. 일단 빌라랑 아파트의 여러가지 평균 지표들을 지금 또 붙여봤는데요. 지금 이렇게 평균값이 나오다 보니까 소수점이 지저분하게 나오는데, 사실 평균, 지금 이거는 매매 금액이죠. 매매 건수. 이렇게, 그리고 요 상단 쪽에 여기 I와 J열의 요 사이에 갖다 대면 이렇게 색칠이 되는데,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이 크기가 최적화가 됩니다. 요 데이터 중에서 가장 긴 데이터를 기준으로 컬럼 값이 줄어들거나 늘어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지저분한 그 소수점 데이터들은 매매 금액은 사실 이 소수점 굳이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여기 소수점 이하 자릿수 감소 요 버튼을 눌러서 그냥 다 없애줍니다. 되게 눈에 안 보이거든요. 소수점이 너무 많으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큰 의미 없는 데이터들은 소수점들을 최대한 없애줍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도 굳이 소수점까지 보지 않아도 되니까 없애주고, 평균 층수는 재미로 했는데 한 소수점 한 자리까지 그냥 놔둬 볼게요. 아파트가 평균 층수 자체가 확실히 더 크죠. 빌라 같은 경우 평균 층수가 2층인데 아파트는 층수 높은 데가 많다 보니까 평균이 7에서 9층까지 나오네요. 이런 지금 200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이 층수를 봐도 높은 층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평균 층수 자체도 이렇게 커지네요. 그리고 평균 매매 금액을 또 한번 볼까요? 먼저 아파트의 평균 매매 금액, 이거를 또 차트를 한번 만들어서 볼게요. 차트를 한번 만들어서 보면 지금 평균 매매 금액이 2006년도에 한 10억이 안 되었죠. 5억보다 높고 10억한테 여기 한 7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7억 5천 9백인데 현재는 평균 매매 금액이 거의 20억이 좀 안 되게 올라왔죠. 여기서부터 이제 가파르게 올라갔네요. 빌라도 한번 볼까요? 빌라도 지금 여기에 데이터를 같이 한번 볼게요. 다른 범위를 이제 추가해서 빌라의 데이터를 이제 추가하고, 계열에서 또 요거를 이제 한번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빌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비해서 지금 현저히 낮은 가격이긴 하죠. 아파트 오른 것만큼 빌라가 많이 오르거나 그러지는 않네요. 이렇게 J3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평균 매매 금액이 이게 다 같다 보니까 여기는 빌라, 여기는 아파트. 보면 빌라도 오르긴 했는데 아파트 값
만큼은 안 올랐다. 그래서 요 차이가 크죠. 여기 요 기존의 차이는 어느 정도 유사했는데 2016년 이후부터는 거의 기존의 차이보다 2배가 올랐습니다. 뭐 이게 따라서 올라갈까요? 뭐 그거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금액은 빌라 같은 경우는 뭐 한 2006년도에 평균 매매 금액이 2억 7천 정도였는데 현재는 한 5억 4천 정도가 되고요. 평균 사이즈를 또 한번 볼까요? 평균 사이즈는 또 이렇게 빌라 평균 사이즈로 고쳐주고 여기는 아파트 평균 사이즈로 해서 또 두 개를 같이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아파트 평균 사이즈 차트에 넣어서 지금 데이터를 H하고 HK가 됐는데 Q가 지금 안 들어갔네요. Q를 추가해주고요. 다른 범위 추가를 눌러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고 계열 추가에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크기를 조금 줄여서 볼게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아파트 평균 사이즈는 뭐 75제곱미터에서 조금 이렇게 늘어나다가 이제 약간 줄어들었고 빌라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지속적으로 이제 줄어들고 있네요. 큰 사이즈보다 빌라는 작은 사이즈 위주로 많이 매매가 되었네요. 아무래도 뭐 1인 가구나 뭐 그런 수요들이 많아져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떤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여기도 지저분하니까 자릿수를 좀 줄여주고요. 층수 그리고 사이즈 매매 금액. 근데 이제 이 평균 매매 금액 같은 경우는 이 금액만으로 보면은 조금 또 안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이즈가 큰 거래건이 많으면 이 금액이 또 커질 수가 있는 거고 뭐 사이즈가 작은 거래건이 많아서 이 금액이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떤 그 사이즈 대비 금액으로 보는 게 더 좀 적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항목을 하나 추가해 볼게요. 사이즈당 매매 금액 사이즈당 매매 금액 항목을 만들어서 요게 매매 금액을 이제 사이즈로 나눈 금액을 계산을 해보면 이게 뭐 434만원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1제곱미터당 434만원인데 보통 이제 평 기준으로 많이 하니까 3.3을 곱해서 평당 매매 가격을 계산해 볼게요. 이거는 빌라의 평당 매매 금액이고 이거는 아파트의 평당 매매 금액을 계산해 봤을 때 아파트 평당 매매 금액은 최근에 평균 뭐 7천만원까지 올랐고 빌라도 평당 매매 금액 자체는 많이 올랐네요. 이제 이 금액 전체 금액 자체는 많이 안 올라 보였는데 평당으로 보니까 그래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도 지금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차트로 해서 평당 매매 금액을 이렇게 그려봤는데, 평당 매매 금액은 지금 이거랑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아파트의 전체 평균 매매 금액은 이렇게 빌라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평당 매매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나진 않습니다. 물론 차이가 더 나긴 하는데, 지금 여기에 7천만원대랑 4천만원대. 빌라도 평당 매매 금액은 이제 많이 좀 오른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볼 때 하나의 지표만 보다 보면은 좀 해석의 오류도 범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그 각도에서, 입체적인 각도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은 조금 더 팩트에 이제 가까운 그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재미로 이런저런 데이터들을 봤는데요. SQL, 사실 SQL을 그렇게 많이 지금 쓰진 않았는데, 좀 단순한 수준의 SQL을 사용해서 그거를 엑셀로 가지고 오고, 거기에 나와 있는 그 항목들을 몇 개 차트로 만들어서 서로 비교도 해보고 그런 작업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더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그냥 연도별로 지금 빌라 아파트 데이터를 봤는데, 여기서 그 연도별로 또 동별로 쪼개서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1차 연도별 데이터니까 1차원 데이터인데, 이거를 연도별, 월별로 보고 또 연도별, 동별로 보거나, 아니면 이 사이즈의 어떤 구간을 나눠서 지금 이 평균으로 나오면은 정확하게 좀 파악하기는 어렵거든요. 대형 평수가 많아져서 이게 늘어난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그 가운데 중간 정도의 평수 자체 거래가 늘어난 건지, 그런 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씩 이제 쪼개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이즈의 변화를 한번 또 확인을 해 볼게요. 평형대로 해가지고 추이를 한번 본다고 하면, 일단 건수를 확인해 볼게요. 건수를 확인하는데, 사이즈가 10평보다 작다. 10 곱하기 3.3으로 해서 10평보다 작을 경우 1을 해서, 이렇게 썸 함수와 1을 하면 이게 카운트하는 효과랑 같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between 문법을 한번 활용해 볼게요. between 10평에서 그 다음에 20 곱하기 3.3 해서 20평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이거를 19로 할까요? 19로 하고 20, 29, 그리고 30평대 between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and 사이즈가 20평보다 작고, 그리고 20평보다 크고 30평보다 작고, 그리고 30평보단 크고 40평보단 작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40평보다 큰 거는 다 그냥 할게요. 그래서 업 40평
40평. 여기는 30에서 40. 평 30평. 20에서 30. 여기는 10에서 20. 10 다운으로 해서 지금 연도별로 평수별로 카운트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아파트인데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뽑아서 또 다른 관점의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기존에는 이제 쿼리 자체가 뭐 복잡하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쿼리에 조금 가공을 했어요. 쿼리에 가공을 해서 지금 연도별로 각 사이즈별로 차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아무래도 더 좀 복잡해지죠, 보기가. 일단 가장 건수가 많은 평형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대한 데이터인데 빨간색 평 10에서 20평 사이 10에서 20평 사이가 2006년도부터는 계속 높았고 여기 시간이 조금 한 2026년도부터 20에서 30평대 거래 건수가 더 많이 늘었네요. 아파트에서 더 큰 평수를 선호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리고 초록색이 30에서 40평인데 얘는 뭐 지금은 크게 여기 40평 이상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조금 갔는데 2014년도하고 뭐 한 17년도 구간에서는 30에서 40평대 거래가 좀 더 많았고요. 그리고 뭐 10평보다 작은 것도 여기 나오는데 얘는 뭐 서서히 이제 좀 적어지는 것 같고요. 뭐 원래 거래량 자체가 뭐 많지는 않았던 항목인데 30에서 20에서 30평대가 최근 한 5년 사이에 그래도 조금 더 인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빌라 데이터도 한번 볼게요. 쿼리를 이렇게 뭐 다 처음부터 짤 필요 없고 레이아웃이 비슷하면 이 테이블명만 바꿔서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빌라 데이터도 이제 사이즈별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차트를 만들고 차트가 위쪽에다 생기네요. 빌라 같은 경우는 지금 10에서 20평대가 2006년도에 엄청 많았네요. 그러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들고 그 다음에 다시 빌라 거래량이 이제 또 많아지는데 여기서도 항상 10평에서 20평대가 많았고요. 근데 요때 지금 요 파란색이 10평보다 작은 그 평수 소형 평수가 지금 또 최근 들어서 또 많이 올라갔네요. 이게 1인 가구가 많이 늘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20에서 30평대는 이렇게 줄어들다가 지금은 또 더 줄어들고 있고요. 소형 평수가 거래가 많고 이 큰 평수는 빌라에서는 줄어드네요. 40평대도 이제 줄어들고 30에서 40평대도 줄어들고 아파트에서는 뭐 20에서 30평대가 그래도 좀 예전에 비해서 더 제 거래량이 많은 걸로 올라왔는데 빌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작은 평수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큰 평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처음에 저희가 봤던 거는 전체적인 뭐 거래 건수의 어떤 흐름 그거를
아파트와 빌라를 같이 봤었고, 그 다음에 매매 금액에 대해서 봤고, 뭐 사이즈, 평균 사이즈에서도 봤고, 그 다음에 평당 매매 금액에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파트 사이즈별, 그리고 연도별, 시계열 데이터와 어떤 사이즈의 거래 건수 추이를 비교해서 또 빌라와 아파트에 대해서도 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데이터를 쪼개서 보다 보면 볼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 평수별로 거래가 된 평수별로 또 평당 매매 금액이 또 차이가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여기는 건축 연도에 대한 데이터는 안 봤는데, 건축 연도별로 데이터 금액이 평당 매매 금액이 얼마인지 그런 거에 대한 갭들도 이렇게 쪼개서 또 추가적으로 더 분석도 해볼 수 있고요. 건축 연도로 한번 데이터 한번 간단히 살펴볼까요? 건축 연도에 대한 데이터. 건축 연도별로 연도별 건축 연도가 건축 연도 컬럼은 컨이어 컬럼이고요. 일단 1990년도보다 적은 것들과 1990 그리고 1991년부터 1990년도부터 1999년도까지 또는 1990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은 복사하셔서 수치만 조정하셔서 활용하시면 돼요. 2000년도부터 2009년까지 그 다음에 2010년부터 2019년도 는 2010년으로 표시하고, 그리고 마지막 2020년도부터 2021년도 이거는 이제 거래 건수를 구한 거고, 이번에는 또 평균 매매 금액을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러면 평균 함수로 바꿔주고 1 대신 이제 프라이스를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면 되고요. 근데 이걸로 계산한 평균 금액으로만 보면 조금 해석에 오류를 범할 수 있으니까 평당 평균 거래 금액을 이제 구해 볼게요. 사이즈를 나눠주고 3.3을 곱해서 이제 평으로 계산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총 3개 정도 구해 볼게요. 요거는 끝에 P를 붙여주고, 얘는 P를 붙여줄게요. 그래서 빌라 쪽을 먼저 구해 볼게요. 데이터가 많이 나오죠. 이 널으로 나온 거는 이제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 건데, 당연히 2006년도에는 2010년도 20년도에 건축된 게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널로 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요. 이거를 또 엑셀로 가져와서 데이터를 붙여놨어요.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좀 힘들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데이터 분석이 또 노가다 요소가 참 많은데요.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를 짚어갈 때 직접 쿼리를 작성해서 데이터를 엑셀로 가져와 가지고 볼 때 습득이 확실히 많이 되거든요.
이게 하나하나 뭐 보면서 습득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지금 건수, 이거는 지금 거래 건수를 본 건데, 차트가 나왔는데, 선 차트로 이렇게 봐줄게요. X축은 이어로 해서 연도별로 지금 데이터를 보면 최근의 경우 2010년도에 지어진 그 빌라의 매매건이 가장 많고, 그리고 2020년도, 그리고 1990년도에 지어진 것들도 좀 있고요. 1990년도 이전에 지어진 것도 있는데, 어제 매매량이 이제 이쪽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2020년도에 지어진 게 2020년도 데이터가 안 보이네. 2020년도 건수보다는 비중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할 수 있겠네요. 건수로 봤을 때 좀 눈에 안 들어온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비중으로 보자 하면, 비중으로 본다고 하면 전체 거래 건수를 하나 추가해 줘 가지고 그거를 나눠주면 되겠죠. 이거는 토탈, 데이터를 수정해주고, 여기에 비중을 한번 구해 볼게요. 이거는 1990년도 이전의 데이터를 총량으로 나눈 데이터, 여기에 퍼센트 버튼 눌러서 퍼센트 형식으로 바꿔주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같은 형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오고, 이거는 지워주고, 이거를 복사할 때 지금 이 G 같은 경우는 1990년 이전의 데이터가 여기 분자가 들어가고 이게 분모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것도 90년도에 거래된
그 데이터도 이 641이 분자에 들어가고 이게 분모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수식에서 지금 이 분모의 G 부분을 절대값 처리를 해줘야 돼요. 여기 달러가 절대값 표시인데 이 달러를 절대값 표시를 붙여주면 이거를 복사하더라도 수식의 변경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이거를 붙여넣지 않으면 이렇게 옆에 가서 복사해버리면 하나씩 또 이 영문자 숫자들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G에다가는 달러를 붙여서 이렇게 수정을 해줄게요. 그러면 지금 이게 옆에다가 복사해서 붙여 넣어도 수식이 이 달러가 붙은 부분은 변경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value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은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if error 함수를 활용해서 저렇게 에러가 나는 부분은 공백 처리해주면은 좀 깔끔하게 표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중을 연도별로 비중에 대해서 또 이렇게 확인을 해 볼 수 있는데 이 차트는 지우고 연도와 이 비중 데이터들을 차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비중 데이터들을 만들고 비중은 이걸로 보는 게 더 눈에 들어올 것 같아서 누적열 차트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지금 1990년도의 그 오래된 구축 빌라들의 그 비중이 확연히 이제 줄어들었고 2020년도에 만들어진 신축이 20% 신축의 매매가 많이 되었고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뭐 새 건물들을 좋아하겠죠. 근데 이 새 건물들의 가격을 또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아까 전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매매 금액이고 이거는 평당 매매 금액이에요. P가 2개 붙은 거는 평당 매매 금액이라 이거를 보는 게 더 적절할 거고요. 소수점은 다 지워주고 지금 2020년도에 지금 이후에 지어진 것 같은 경우는 수치를 봐도 평당 매매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죠. 이거를 연도 데이터와 그리고 평당 매매 금액 데이터를 한 번에 보면 아이고. X축에 2열을 넣어주고
2010년도에 지어진 빌라의 평당가와 그리고 뭐 10년 이전인 2000년도에 지어진 빌라의 평균 매매 평당가 차이가 많이 나죠. 이제 10년 차이의 건물인데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1990년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가격이 많이 높아지죠. 많이 높아지는 게 있고 뭐 재건축 같은 것 때문에 아마 아주 오래된 것들은 더 비싸게 팔리는 것 같고요. 1990년도 때의 건물이랑 2000년도 건물대랑 뭐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네요. 크게 나진 않고 그래서 약간 뭐 10년 이내의 약간 신축 건물과의 갭은 좀 많이 나는데 구축들은 그래도 평당 가격이 서로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자유롭게 제가 뭐 지금 이 서울 강남구의 데이터인데 뭐 빌라 데이터 그리고 아파트 데이터 뭐 금액이랑 뭐 평수 뭐 평당가 뭐 그런 데이터들 자유롭게 살펴봤는데 이렇게 뭐 자유롭게 보다 보면은 여러 뭐 인사이트도 얻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향후 뭐 부동산 뭐 데이터 뭐 투자를 하시거나 뭐 내가 살고 싶은 집 뭐 그런 것들 확인하실 때도 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이게 부동산 데이터 말고도 다른 데이터도 뭐 SQL이나 뭐 엑셀을 활용하셔 가지고 다양한 데이터들을 탐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뭐 조금이라도 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뭐 대본도 없이 그냥 저 혼자 막 얘기하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봤는데요. 뭐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고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또 뭐 이런 영상도 한 번씩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